아나운서 생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했던 방송이 이수근 씨의 가발을 쓰고 고음 불가를 아침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하고 아나운서실이 뒤집혀졌습니다. 왜냐? 전현무는 얼굴로 봤을 때는 앵커거든요. 그래서 얘는 뉴스를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뭐 얼굴이 한 10년차 앵커같이 생겼으니까. 전혀 뭐 예능 쪽으로는 생각이 없는 아이처럼 보이니까. 잘못 뽑았다 논란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얘 왜 이러냐 도대체, 뭐 약 먹었냐. 사실은 면접 때까지는 제 자신을 속였던 거거든요. 들어오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올바른 말, 바른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오해거든요. 아나운서들 욕 엄청 잘해요. 술 엄청 많이 먹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표준어도 생각보다 많이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척 포장하는 게 요즘 세대에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아나운서의 본분을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예능 프로에서 제가 게스트로 나갔는데 MC가 물어봤어요. 하마터면이 맞아요? 하마터면이 맞아요? 뭐 이 얘기 나온 거예요. 그냥 아나운서니까 나한테 물어봤죠.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방송 중에. 모르겠는데요? 내 이놈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넷 검색 찬스 쓸까요?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MC도 놀래고 PD도 놀래고 아나운서실에서 화가 나고. 넌 아나운서 대표로 나서 뭐 하는 짓이냐? 아, 나는 솔직히 몰라서 그런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청자와 나의 장벽을 낮추고 아, 쟤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마터면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쉬운 접근법이지. 그리고 실제로 방송 나와서 그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효과적이야? 효과! 효과! 뭐 이러고 다녔어요. 라디오에 효과! 효과! 뭐 이러고. 일부러. 그리고 뭐 멘탈 붕괴가 온다.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외계어고. 근데 솔직히 그냥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멘탈 붕괴를 대체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없다? 넋이 나갔다? 어리 빠졌다? 이상해.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멘붕은. 우리의 멘붕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체할 말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왜 그냥 무조건 쓰지 말라고만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아나운서로서 우리말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죠. 편안하게 접근했어요. 임창정 씨 노래 중에 표준어가 아닌 게 있다. 두려워 겁시나. 겁시나. 틀렸다. 겁이 나. 어색하죠. 이렇게 어색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게 뭐야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아나운서실에 이제 그 뜻이 전해지니까 처음에는 지적을 좀 많이 당했었는데 이제는 뭔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해주시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은 넘어섰어요. 아나운서실하고. 근데 뒤따라 나온 게 춤 장벽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춤을 7년을 춰왔는데 뭐 소녀시대, 샤이니, 동방신기 이게 어디 보여줄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춤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아니 제가 춤을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이런 춤 추고 박수 받는 건 저밖에 없을 거야. 야, 이거 했다고 숨이 차다. 야, 어쨌든 이게 돈 내고 배운 춤들입니다. 어떻게 나왔네요, 어떻게. 춤을 춰달라고 작가가 얘기를 해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섭외가 돼서 너무 설레는 마음에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했는데 이것만도 안 나왔어요. 정말 몸부림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가야겠다. 이거는 제작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홍대 학원을 가가지고 보름을 배웠습니다. 맹훈련, 하루에 4시간씩. 마지막 날 선생님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현무 씨, 돈 안 받겠습니다. 돈을 안 받을 터이니 제발 우리 학원에서 배웠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협찬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어쨌든 그래서 춤을 췄고 루시퍼가 나올 때마다 저는 뜨끔뜨끔 놀랍니다. 어서 날 부르나 하고. 네. 정말 사실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렇지 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접신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렇게 추고 나니까 아나운서실에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실장님이 부르셨어요. 한숨을 딱 쉬시고 춤이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 실장님 입에서 더럽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차라리 네 동기인 오정현 아나운서처럼 잘 추든가 아니면 추지 말든가. 그게 뭐냐 도대체. 너무 역정을 내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보름 동안 배워온 건데 잘 쳐보겠다고 배운 게 이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역정을 내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때 심할서를 쓰고 춤을 다시는 더럽게 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정확히 적어가지고 드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당시 노래가 좋다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KBS에. 전화가 왔어요. 현무 씨 나와주시면 안 돼요? 부르기를 하죠. 왜 부를까? 루시퍼 좀 쳐주세요. 저는 이제 춤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체 춤 못 춥니다. 그럼 그냥 나와주세요. 노래만 불러주세요. 나갔어요. 노래가 좋다. 나갔는데 그 당시 MC가 남희석 씨였는데 전현무 씨 하면 루시퍼 안 볼 수 없잖아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이렇게 방청객들 여러분들 계시고 작가분들 있고 다 한데 거기서 저는 춤 금지령이 내려져 노래 그냥 틀어버렸어요. 또 끝났어.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두 번째 경위서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못 참고 또 춤을 춰서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춤을 추지 않겠다라는 글씨체를 오이샘물체로 예쁘게 써가지고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아나운서 실장님이나 이제 팀장님이 결국에 전염은 저런 아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뭐 춤을 뭘 춰도 이제는 옷만 벗지 않는다면은 전혀 이제 터치 안 하는 수준까지 됐죠. 이건 뭐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루시퍼는 사실은 유재석 씨가 만든 겁니다. 제가 그 해피투게더를 10번을 나갔어요. 10번 중에 6번을 루시퍼를 췄습니다. 처음에 해피투게더 루시퍼를 췄을 때는 춤이 아니라 저거는 거의 그 방송 사고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추지 말게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해피투게더 나갈 때마다 전현무 씨랑 루시퍼 한번 봐야죠. 노래를 계속 틀어버려요. 계속 추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췄던 루시퍼는 그나마 학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동작을 기억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번째 추니까 기억이 안 나요, 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이것도 없는 동작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음악은 나오고 뭔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계속 시키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한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큰 웃음을 준 거예요. 유재석이라는 분은 게스트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유재석이 전현무의 루시퍼를 만든 거죠. 그 유재석 씨한테 그게 처음으로 이제 감동받았던 일이고 두 번째 감동은 KBS 연예대상이라는 거 아시죠? 연말에 예능인들 모아놓고 이제 상 주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뭐 예능을 하지만 제가 뭐 아나운서 소속이기 때문에 어디 이제 뭐 앉을 데가 없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진짜 미치겠더라고. 어디 앉아야 되나 이거. 아, 안녕하세요. 예. 아, 박명수 씨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러고 있는데 유재석 씨가 현무야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앉아. 너 해피투게더 식구잖아. 그때 순간 진짜로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해피투게더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10번 나갔을 뿐인데 제가 이렇게 어리버리한 걸 보고 절 챙겨준 거예요. 얼마나 민망할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 못 갔어요. 박명수 씨 때문에. 딴 자리에 앉았는데 그거를 연 2년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피투게더 식구인데 너 어디가 있어? 여기 와 앉아. 그 말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 저게 이제 뭐 예능 MC로서 성공한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유재석 씨 뭐 워낙에 좋은 이미지지만 저도 그런 걸 느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능 MC들 얘기를 많이 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배워야 되는 분들이고 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강호동 씨 리더십으로 보면은 정말 냉철한 리더십입니다. 1박 2일에 같이 출연했을 때 제가 느낀 건데요. 웃겨요. 그러면 이것만 5분 동안 이거 리액션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회를 줘요. 현무 씨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럼 진짜 내가 정말 요만큼만 웃겼었는데 그렇게 옆에서 해주잖아요. 정말 힘이 나요. 정말 이 초인적인 힘이 납니다. 내 몸에 없는 힘이 나요. 막 정말 더 웃기게 돼요. 근데 잘 못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아,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안 봐요. 저 옆에 딴 사람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은 정말 2배, 3배로 키우는 강호동 씨입니다. 냉철한 리더십. 신동엽 씨는 자체 발광 예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이분은 혼자도 충분히 웃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 서한나 씨, 정말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세요. 와, 어느 애견 카페에서 한 거예요? 뭐 이런 개그 있잖아. 이런 개그 혼자 다 깔고 혼자 터트리는 거. 듣다 보면 열받는 거. 그런 쪽으로 하여튼 최고시고. 신동엽 씨가 사실 마지막에 상처를 주긴 했어요, 저한테. 불후의 명곡 마지막 회식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딱 저를 보더니 얘는 못생긴 건 아닌데 참 애매하게 생겼어라는 마음의 앙금은 있습니다. 네. 예능 MC로 이제 도전을 했던 프로그램이 스타 골든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으로 PD가 전현무를 스타 골든벨 MC로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기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여자 아나운서들 몫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하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자, 이번 샤이니 앨범 컨셉이 뭡니까? 그러면 정말 온유나 이런 친구들이 얼었어요. 저 취조하세요? 방청객 또 썰렁하고 땀 막 흐르고 수염 자라고. 저는 방송이 안 풀리면 수염이 자라요. 덥석해져 땀 삐질삐질하고. 그러니까 흐름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김재동 씨가 다 띄워놓으면은 제가 그냥 맥을 확 끊어놔요. 자, 비비드걸. 네. 의상 컨셉이 뭡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연예인들도 싫어하고 방청객도 싫어하고 제작진도 싫어하는 최고의 비호감 MC가 되고 맙니다. 절 처음 써줬던 PD가 정말 혼을 많이 냈어요, 저한테. 너 이러려고 내 부른 줄 아니? 뭐 하는 거냐 지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죄송합니다. 가을 개편이 쓱 와요. 잘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급기야 PD를 결혼을 시켰습니다. 제가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잘릴 것 같다 싶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애 낳고. 결혼을 시켜서 한 텀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을 개편을 넘겼어. 결혼을 시켜준 사람 자르겠습니까? 제작진도 고민이 많았겠죠. 전현무를 안고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현무의 밉상 질문이라는 코너를 만듭니다. 그게 왜 만들었느냐. 정말 밉상이니까 만든 거예요. 맥도 끊지, 연예인들이 질문만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이러니까 이걸 코너로 만들자. 그래서 전현무의 밉상 질문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정말 밉상인 질문만 한 겁니다. 여자 배우한테 눈썹 문신하셨나요? 우리가 띄워줘야 되는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왜 이렇게 크세요? 3D가 따로 없는데 이거. 심지어 이경실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예능 쪽에서는 굉장히 대선배고 예능인들이 어려워하는 분인데 그분한테도 이경실 씨 정말 보는 눈이 있으세요. 김태현 씨, 김신영 씨 다 발굴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제가 봤죠. 이경실 씨,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미친 거죠. 나 하나 살겠다고. 그래서 또 끝나고 이경실 씨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하여튼 방송 끝나면 이제 사과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 우여곡절이 있은 다음부터 이제 조금 적응을 하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마치 언론사 시험을 준비했듯이 유재석 씨, 강호동 씨, 신동엽 씨나 이런 분들 다 보면서 멘트를 저렇게 하는구나. 좋은 MC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나아진 편이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있죠. 4개 국어가 능통하다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 기사가 나고 나서 저는 일본어 학원을 수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어 못하거든. 히라가나도 못 읽는데. 그래서 누가 하면 어떡하려고 일본어를 그때 좀 배우기 시작했고 중국어는 그 전에 학원을 다녔어요. 중국을 가본 것도 아니고 영어는 사실 카투사 경험이 있고 예전에 외고도 다니고 해서 영문과고요. 일단 워낙에 이게 비주얼적으로나 이런 게 많이 우위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외국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배웠던 거고 해외 스타를 인터뷰할 때 제가 그 외국어를 좀 쓰게 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중국어를 잘한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가서 키아누 리브스를 인터뷰를 합니다. 정확히 7분 줍니다. 7분. 7분 동안 다 하래요. 7분이 지나면 흑인 매니저가 나타납니다. 이말 타임 오버. 그럼 7분 동안 뭘 물어봐요? 만약에 통역을 끼고 하면은 What is your favorite food? Korean food. 불고기, 김치찌개. 한국에 오니까 어떠냐? What's your first impression on Korea? Very good. Oh, nice. Ooh, fantastic. 4분 지났어, 4분. 김치찌개랑 판타스틱 듣고 4분 지나. 자, 그러면 끝으로 여기 연예가 중계 읽어줄래? 연예가 중계. 끝. 인터뷰가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김치찌개, 판타스틱, 연예가 중계 끝이야. 통역을 끼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못 알아듣더라도 내가 그냥 하겠다. 그러면은
4가지 질문할 거 한 10가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리하게 안 들려도 영어를 했던 게 아주 조금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Yeah, we have actually a song for you. A song? Shy, shy, shy boy. My boy. Yeah, I'm sorry. I hope that you will learn that song. Shy, Shy, shy boy. Bad boy. Yeah, I'm shy boy. You gotta memorize it. I got it. All right. I got it now. 제가 영화하는 거 보면서 약간 오그라들죠. 아우 실수하면 어떡할까 막 아우 그죠?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죠. 저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 친구가 누구냐면 로건 레먼이라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김수현, 이재훈 같은 떠오르는 할리우드 신성이에요. 굉장히 그 핫한 배우인데 저 친구를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그 삼총사라는 영화에 맡은 배역과는 달리 굉장히 샤이하대요. 샤이에 딱 꽂힌 거지. 바로 거기서 샤이보이 뭐 이러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처음 듣는 노래에다가 이거 갑자기 노래를 왜 부르고 앉았나. 하지만 굉장히 어색한 표정을 지금 지은 걸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고 미국 영화 사이트에 소개가 됐습니다. 로건 레먼의 표정 중에 저런 표정 처음 봤다 이거예요. 저렇게 당황하는 표정을 처음 봤대요. 외국어에 대해서 요즘엔 많이 이제 공포가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도 공포가 있으시다면 그냥 부딪혀라.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경규 씨가 많이 하셨던 얘기고 새롭게 저랑 택시 MC가 된 김구라 씨도 저한테 진정성이 없다라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KBS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앞서서 제가 인도로 여행을 갑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인도를 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어오는 공간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인도를 가서 몸을 버리고 병을 얻어왔습니다. 5일 동안 설사했고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인도라는 데를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 진정성이 없다고. 너는 괌이나 사이판을 갈 것 같은데 느낌이. 왜 인도를 가느냐. 그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도 가서 저는 사실 큰 걸 느끼진 못했습니다. 아, 그 인도 여행이 진정성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해요. 저의 진정성은 진정성이 없는 게 진정성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루시퍼를 좋아하고 칠당고음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게 제가 자기적으로 설정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 그 모양인 거고 고음도 그밖에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웃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정성이 없는 게 나만의 진정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꿈을 잃지 말고 열정을 갖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 저는 그 말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꿈을 이룰 줄 알아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뤄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꿈에 집착을 했다가는 정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저는 딱 3년을 봤어요, 아나운서 시험. 3년을 봐서 3년 이상 또 떨어지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쉽게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오래 꿈을 잡고 있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5년째 준비하고 있고. 아니거든요. 아닐 때는 버려야 되고 주변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꿈 보험을 가져라. 화장품 살 때도 이거 사면은 에센스 줘요? 이거 사면은 비비크림 줘요? 별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다못해 화장품을 살 때도 그렇게 옵션을 따지면서 왜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옵션을 안 가지고 있냐는 거죠. 너무 한 가지만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자기 꿈을 못 이뤄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는 꿈 보험을 뭘 들었느냐. 첫 번째 꿈은 아나운서, 두 번째 꿈은 기자, 세 번째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만약에 1지망, 2지망이 다 안 됐을 시에는 선생님을 하겠다. 난 그게 그냥 회사 직원보다는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3지망까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꿈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리고 젊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냥 이제 부딪혀봐요. 까짓 거. 인생 한 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치도 않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냥 부딪혀보세요. 해서 안 되면 말고. 저도요, 사실요. KBS라는 좋은 직장을 놔두고 이렇게 프리랜서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도전이에요. 부딪혀보는 겁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뻔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딪힐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본인의 꿈이 있다면 일단 부딪혀보고 안 되면 과감히 버리는 소프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현무였습니다.